영화 토르에서 등장하는 아스가르드는 평평합니다. 우주 한가운데서 아스가르드는 공전도 자전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행성 끝에선 물은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스가르드처럼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머저리들이 있습니다. 플래더스, 일명 지구 평평론자들이죠. 이 유사과학 신봉자들은 지구는 북극을 중심으로 한 원반형의 행성이고 원반의 끝은 우리가 남극이라고 부르는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늘은 크리스탈로 된 돔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Of the flat Earth model, the South Pole, it's like a 200-foot wall of ice, straight up Game of Thrones style, and the sun and the moon are just lights in the sky. 잉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마야 문명 등등 여러 가지 고대 문명들이 믿은 지구의 모습하고 같은 모습인 거죠. 여기다가 지구는 공전도 자전도 하지 않고 태양과 다른 지구 표면에서 5,000km 떨어져 있는 지름 50km의 구이며 해하고 달을 제외한 다른 천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머저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평평이들의 첫 번째 주장은 평평한 지평선입니다. 지구가 정말로 둥글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갔을 때 지평선이 휘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창밖으로 바라본 지평선은 평평하다. 두 번째, 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평이들은 중력의 존재도 의심합니다. 진짜로 세상에 중력이 존재한다면 저 커다랗고 무거운 달은 지구 중력에 잡혀 있는데 작고 가벼운 나비는 어떻게 중력을 무시하고 날 수 있는가? 부엉이도 어떻게 중력을 무시하고 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다른 지구의 바닷물들을 잡아당긴다면서 어째서 지상의 물체는 잡아당기지 않는가? 지구의 대기는 어째서 중력 때문에 달로 빠져나가지 못하는가? 세 번째, 비행기는 몇 시간이나 날아도 고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구가 원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면은 비행기는 이륙한 이후 계속해서 직선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고도가 높아져서 지구를 탈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행기가 계속해서 날아도 같은 고도를 유지한다. 이것은 곧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번째는 지구의 자전 속도.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337km,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7226km.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이 정도의 속도라면 지구상의 물체는 원심력 때문에 우주로 날아갈 것이다. 지구는 돌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인류는 우주에 진출한 적이 없다. 이들에 따르면 인류는 지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구의 하늘은 크리스탈로 된 돔으로 막혀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달에 갔다는 이야기도 거짓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진공인 우주엔 산소가 없고 따라서 연소가 되지 않으므로 로켓을 타고 우주에 나간다는 건 순 거짓말이다. 우주에는 로켓이 작용-반작용 법칙으로 밀어낼 매질이 없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 열권의 온도는 2000도가 넘는데 인공위성 재질 알루미늄은 660도에서 녹는다. 따라서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인공위성 ISS는 존재할 수 없다. 유성우나 운석은 모두 나사의 조작이다. 별똥별이나 운석은 조명이 떨어지는 것이다. 여섯 번째, 뾰족한 대륙 끝. 대륙의 남쪽 끝이 뾰족한 것은 지구가 북극을 중심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육지들이 원심력으로 밖을 향해 벌어진 것이다. 일곱 번째, 유엔 깃발의 심볼. 유엔의 깃발도 평면 지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도 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덟 번째, 남극 통과 비행기. 평평론자들에 따르면 남극은 지구의 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다. 실제로 남극을 지나는 비행기 노선이 없는 이유는 지구 평평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I became a flat earther because I tried to debunk flat earth. Everybody that becomes a flat earther does the same thing. They say it's a stupid idea. I'm going to debunk flat earth. And then they get sucked in like the La Brea Tar. 자, 이제 우리 평평이들의 주장을 깨부셔줘야겠죠. 먼저 지평선부터 시작해 봅시다. 국내선 여객기의 고도는 7에서 8km, 국제선은 10에서 12km 정도에서 비행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둘레가 대략 4만 km 정도 되니까
지구의 굴곡을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고도인 거죠. 지표면이 1도라도 휘어지는 것을 보려면은 4만을 360으로 나눈 111km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10km를 올라가서 111km 이상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들 말대로 정말로 지구가 평평하다면 평평맨들이 지구 끝이라고 주장하는 남극도 정말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망원경으로 다 보여야겠죠. 하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끝을 볼 수 없고 그 대신에 지평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보고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다음은 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의 왜곡이 중력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리뷰형의 일반 상대성 이론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오면 됩니다. 자, 우주에서 이 중력이라는 힘은 지독하도록 약합니다. 물리학이 정의하는 4가지 힘 중에 가장 약한 힘이죠. 새나 부엉이는 날갯짓으로 날 수 있고 냉장고에 붙인 자석은 자력을 통해서 중력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커집니다. 달의 경우에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지구가 달에 미치는 중력이 큰 것이고 나비나 새는 질량이 작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중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이 평평이들은 약간 진화를 해서 상대성 이론도 짬뽕시킵니다. 지구라는 원반형의 행성이 한 방향으로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주장하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로 팡 하고 올라가면 꼭 중력이 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하고 비슷한데요. 자, 이건 역시도 자세한 설명은 리뷰형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들이 내세우는 가설은 꽤나 흥미로운데 이들은 고도가 높을수록 위도에 따라서 지구 중력이 다르다는 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비행기의 고도 유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역시 지구의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와중에도 중력은 계속해서 비행기에 작용하고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죠. 비행기는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의 구체 모양을 따라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평평맨들 말대로 비행기가 직선으로 날아서 지구를 탈출한다는 거는 중력을 이겨내고 고도를 높인다는 말하고 같은데 지구를 탈출하려면 초속 11.2km로 날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바로 지구 탈출 속도라고 부르는데요. 우주선은 이 지구 탈출 속도 이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빠른 자전 속도. 인간들은 어째서 자전을 느끼지 못할까? 자, 이거는 자동차를 타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날고 있어도 승객들은 이거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죠. 지구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구하고 같은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거죠. Can't feel any of the movement, and they think we go faster than a bullet through space. I'd say take physics. 그렇다면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원심력에 의해 지구 밖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자, 그건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중력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었다면 지구의 원심력을 버티지 못하고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지구 밖으로 날아갔을 겁니다. 다섯 번째, 인류는 우주에 진출한 적이 없다. 운석이 떨어지는 게 나사의 주작이다. 이거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운석이 떨어졌던 옛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게 나사 설립 전인지 후인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자, 조선왕조실록에서 문종 2년 2월 16일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길도 용진현에서 불덩이가 땅에 떨어져서 주위 31척 5촌가량의 땅이 꺼졌으므로 임금이 사자를 보내서 회계제를 지내게 하였다. 자, 그러니까 평평맨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나사가 조선왕조실록을 주작했다든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운석을 떨어뜨렸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믿는 뇌가 평평한 사람은 없죠? 자, 여섯 번째, 뾰족한 대륙끝. 이제는 평평맨들도 약간 뇌절이 온 것 같은데 평평맨들은 분명히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다가 뾰족한 대륙끝에서는 갑자기 지구가 자전을 해서 이제 대륙끝이 뾰족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들도 반박을 아무렇게나 막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유엔 깃발의 심볼, 이거는 유엔이 지구평면설을 지지한다 라는 증거로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유엔 깃발의 심볼은 유엔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사용한다면 엠블럼에서 한 국가가 중심으로 보이는 일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유엔의 깃발은 그 어떤 국가도 엠블럼의 중심에 놓이지 않도록 의도된 구도라고 합니다. 8번째, 남극을 통과하지 않는 비행기. 실제로 남극을 가로질러 가는 비행기는 민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이 민항기들이 남극을 가로지르지 않는 이유는 안전규정 ETOPS 때문입니다. ETOPS는 2개 엔진 중에 하나가 고장 났을 때 일정 시간 안에 다른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되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ETOPS 75라고 하면은 엔진 하나에 문제가 생겼을 때 75분 안에 비상 착륙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주어진 시간 안에 착륙할 수 있는 비상 공항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남극에 비상 공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민항기들은 남극을 가로지르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구가 정말로 평평했다면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 차이도 없고, 북반구의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남반구의 태풍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일도 없었을 거죠. 자, 그리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할 때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폭포를 만나서 밑으로 쭉 떨어지거나 얼음 절벽을 만나서 더 이상 진출을 못했겠죠. 하지만 마젤란은 계속 서쪽으로 진행해서 세계 일주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선체부터 돛대로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에 지구가 둥글지 않았다면 아무리 배가 멀어져도 수평선 너머로 배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을 테죠. 월식만 봐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월식 현상은 지구의 둥근 그림자 때문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자, 다음, 사실 가장 명확한 자료는 수많은 사진들과 영상 자료들이죠. 물론 평평맨들은 이게 전부 다 주작이다 라고 주장하겠죠. What source do you trust? Myself. That's it. 그런데 물이 기억력을 가졌다는 게 사실일까? 혈액형은 정말로 사람의 성격을 결정할까? 식물을 사랑해주면 정말로 더 잘 자랄까? 다음 콘텐츠는 잘못 알려진 과학 상식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